계속 증상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심계 정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한자로는 이게 두근거린다는 뜻이에요. 심계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짧게 끝나는 거, 정충증은 좀 오랫동안 몇 분 이상 계속 두근거림이 유지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정충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슴이 자꾸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의미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 혹은 그냥 지나쳐도 될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건 정상이죠. 이런 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두근거린다? 그러면 그런 건 정상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네.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긴장될 때 두근거린다, 이런 건 다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별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자꾸 좀 뭔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근거림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상당히 많은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가슴 두근거림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을 보면은요. 자, 심장은 두근거린다라는 거는 이 심장이 뛰는 거를 내가 평소에는 지각을 안 하다가 심장이 뛰는 거를 내가 지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심장을 보면은 이 심실과 심방을 왔다 갔다 하는 판막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이유 없이 자꾸 두근거리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혹시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나? 라고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두근거림뿐만 아니라 어떤 게 같이 오냐면, 여기가 많이 쪼이듯이 아프다든지 이런 통증들이 와요. 그냥 쪼이듯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가만히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런 통증이 와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협심통이라고 하는데, 이 협심통이 오게 되면 심장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등짝부터 왼쪽 팔까지 이렇게 저리듯이 아픈 그런 통증들이 이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장에 만약에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에서 피가 잘 안 돌게 되면 그럴 때도 우리가 두근거림이 생겨요. 그래서 심부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되게 숨이 차요. 두근거릴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만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은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숨이 차서 움직이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가지고는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근데 단순히 그런 숨 찬 것도 없고 내가 운동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서 저혈당에 빠지면은 두근거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것보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거는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저혈당이 오면은 두근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다든지,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갑자기 불안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당뇨약, 인슐린을 쓰고 있거나 당뇨약을 쓰고 있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아주 드문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 때문에 이런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갑자기 너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생기는 두근거림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간지 두근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막 빠져요. 그렇다든지 내가 더위를 못 참겠어, 막 화끈거리고 열이 나는데 창문 방문 다 열어놓고 자야지 좀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더위를 못 참겠어, 자꾸 식은땀이 흐르고 밥은 많이 먹는데 근데 살은 안 찌고, 뒤돌아서면 자꾸 배고파지고, 괜히 이유 없이 좀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 근데 점점 얼굴이, 눈이 좀 튀어나온다든지 목이 붓는다든지, 그러면은 이럴 때는 또 신경외과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두근거린다, 그런 거는 특별히 검사해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해 드린 거는 좀 검사가 필요한 좀 심각한 질환에 속하는 거였고요. 거의 대부분은 자율신경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율신경 그러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죠. 그렇죠? 내가 심장을 빨리 뛰어라 한다고 빨리 뛸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이 중에서? 없죠. 잠깐 심장 잠깐만 멈춰 보세요. 멈출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냥 알아서 저절로 빨리 뛰고 느리게 뛰고 알아서 조절이 돼요. 자, 그거를 조절을 하는 게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심장의 박동수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두근거림을 느끼는 거는 심장의 박동수가 높아지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예요. 자, 교감신경은 언제 항진이 되느냐? 카페인 같은 거 드실 때,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두근거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런 걸 자주 느낀다 하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예민한 분들,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심장이 빨라지잖아요.
자, 근데 평소에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내가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고 혹은 뭔가 꼭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어떤 강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든지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분들은 좀 이 교감신경 상태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종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침치료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각종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런 흥분도를 우리가 조절하는 것, 부교감신경의 흥분도를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뭘까요? 그동안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알려드렸는데요. 호흡하세요. 자,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불안을 느껴. 가슴이 이유 없이 자꾸 두근거리는 걸 느껴. 내가 지금 많이 초조해. 이렇게 교감신경에 항진이 되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도는 뭐냐면요. 심호흡이에요. 호흡을 천천히 길게 호흡을 하다 보면은 점점 교감신경 흥분도가 낮아져요. 자, 호흡도 우리가 신경 안 쓸 때는 저절로 해요. 근데 이 호흡의 독특성은 뭐냐면요. 내가 신경을 쓰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심장은 내가 신경을 써도 조절을 못해요. 하지만은 호흡은 내가 신경을 안 쓸 때도 저절로 호흡하지만은 내가 신경을 써서 더 느리게 호흡할 수도 더 빠르게 호흡할 수도 내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자, 또 하나 흔한 사례는 우리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두근거림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혈류량 자체가 모자른 경우, 혈액량 자체가 좀 적은 경우죠. 그래서 혈액량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혈액량이 평소에 모자른 분들은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서 그걸 보상적으로 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좀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분 자체가 원래 좀 저혈압 경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만 이제 좀 불안하거나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렇게 두근거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혈액량을 좀 늘려주는 식으로 약을 쓴다든지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교감신경의 항진이나 아니면은 혈액량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두근거림이 거의 대다수고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두근거림증을 치료 잘하는 병원이 어디죠? 어깨동무. 어디라고요? 어깨동무.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이웃병원입니다. 네, 혹시라도 주변에 이렇게 두근거리고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은 또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분들을 발견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아서 또 잘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짧은 강의들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주변 분들하고 같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